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27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9분입니다. 좀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낮잠을 자고 세수를 안 해서 그런지 약간 좀 얼굴이 다음 시간에 세수를 하고 좀 오겠습니다. 예. 어떻게들 지내셨는지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는 치솟고, 유가뿐만 아니고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다들 다 심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심란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심란하고 걱정되고, 야, 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들고, 또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특히 화물차를 하는 저 같은, 뭐 화물차뿐만 아니고 모든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일 거예요. 다 걱정을 하고 있죠. 저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일하면서도 기름값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죠. 어려운데 아마도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좀 치사하긴 하지만, 치사하다고 해야 될지,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경제가 흔들흔들하면, 전쟁으로 인해서든 뭐든 제일 힘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은, 정현이가 짖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는 뜻인지,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1,000억 가진 사람이 500억으로 줄어드는 것과 1억 가진 사람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치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서민들은, 그래 어차피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다, 응? 좀 힘들고 말면 되는데, 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특히 미국 놈들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앞으로 좀 허리띠 좀 졸라매죠. 덜 쓰고 그럼 되죠. 덜 쓰고. 저도 그래서 주식 다 오늘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그나마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수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수익을 내고 많이 냈어요. 제가 3,600에 들어갔으니까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그래도 꽤 많이 수익을 내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현금을 확보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힘든 시기가 꽤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현금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주식을 팔았습니다, 현금으로.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어떻게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모쪼록 이 위기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힘냅시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랜만에 미디어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계속 좀 기운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하다만 죽음의 부정 10장 정신질환의 원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새 책으로 산 건데요. 인간의 마음, 에릭 프롬 지음, 황문수 옮김, 문예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병리 현상과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본성을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자유와 평안을 갈망하는 현대인에게 그 방법과 실천적 행동을 제시한다. 자, 에리 프롬 1900년에서 1980년까지 사셨네요. 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택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 1918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 뮌헨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심리학과 사회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192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신분석학자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할 무렵인 1933년 나치 치하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미국에서 정통 프로이트 학파와 대립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대학, 베닝턴 대학,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미시간 주립대학, 뉴욕 대학 등에서 정신분석학을 강의하며 인간 욕망이 빚어낸 사회와 개인 간 갈등에 초점을 둔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프로이트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저서와 사랑과 인간 본성, 윤리학에 대한 프롬의 방대한 저작은 많은 사회과학자들과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30년 가까이 스테디셀러로 수많은 한국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저, 사랑의 기술을 비롯해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선과 정신분석, 자립적 인간, 정신분석과 종교, 건전한 사회, 희망의 혁명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예. 굉장히 많은 책을 지으셨어요. 에릭 프롬 박사님 보니까. 또 잘 몰랐는데 예전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뭣도 모르고 20대 때 이 책을 읽으면 사랑을 잘하게 되는 건가? 그러고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집어던진 적이 있는데 무모했죠. 그때 20대 초였는데 군대 있을 때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몰랐던 이 에리 프롬의 진가를 이제는 조금 발견하게 됐어요. 이 죽음의 부정을 읽으면서. 그래서 좀 여러 책을 샀고요. 이번에 책 중에 좀 찬찬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차례 머릿말 1. 인간은 늑대인가 양인가? 2. 폭력의 여러 가지 형태. 3. 죽음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사랑. 4. 개인적 자아도취와 사회적 자아도취. 5. 근친상간적 유대. 6. 자유결정론 양자택일론. 옴기니의 말. 옴기니에 대해서는 황문수 고려대학교 물리대 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고려대 한양대 강사를 역임하고 경희대 물리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저서도 있고 역서도 꽤 많이 있네요. 자, 이렇고요. 인간의 부정과 지금 인간의 위대한 질문, 이것도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좀 책 읽는 방향을 잘 정해서 나가면 저도 읽으면서 힘이 나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읽으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나는 그런 책들을 좀 골라보려고 합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조 죽음의 부정, 개인 자유 대 종결정론의 문제.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극단적 절편음란증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자연히 의도한 대로 쓰는 힘을 어떻게든 얻기 때문이다. 절편음란증이라는 건 전에 찾아봤지만 우리 공부하면서 전방송 보면 됩니다. 패티시, 지금 말로는 패티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성교라는 종으로서의 역할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서 이를 이행한다. 하지만 몸이 자아에 엄청난 위협이 되면 논리적으로 보건대 종으로서의 역할은 두려운 일, 자신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경험이 된다. 몸이 그토록 나약하면 인간은 몸의 행위에 온전히 참여했다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이 개념이 절편음란증 환자의 경험을 간단하게 요약해준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 서면 모든 도착증을 개별성이 종표준화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려는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랑크는 자신의 저작을 통틀어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에 따르면 인류가 자연을 실제로 통제하여 그 위로 올라서는 유일한 방법은 성적 불멸을 개인적 불멸로 전환하는 것이다. 랑크는 이 논리의 의미를 매우 설득력 있게 요약한다. 인용입니다. 본질적으로 성은 개인이 문명의 모든 단계에서 개별화하고 싶어하는, 즉 통제하고 싶어하는 집단 현상이다. 이것은 자위에서 온갖 도착에 이르는 개인의 모든 성적 갈등, 가로 열고 무엇보다 개인이 성적인 모든 것을 그 속에 있는 집단적 요소를 최대한 개별화하려는 개인적 성향의 표현으로서 비밀에 붙이는 것을 가로 닫고 슬 설명한다. 이것은 그래요. 말하자면 도착증은 종동일성에 맞서 개별성이 신체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려는 저항이다. 심지어 가족을 상대로 하는 개인적 자유의 초점이기도 하다. 모든 표준화에 맞서 자신을 긍정하는 나름의 은밀한 방법인 것이다. 랑크는 고전적 프로이트주의 해석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자신의 에고를 긍정함으로써 가족 구조, 아들, 딸로서의 의무적 역할, 집단으로서의 흡수에 저항하려는 아동의 시도일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추측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그 생물학적 표현에서조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가족 구조의 해체를 통해 고분고분한 자녀의 역할을 초월하고 섹스를 통해 자유와 개별성을 찾으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이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기본적 동기인 자기 영속화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꼭 알아야 할 사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 자기 영속화. 인간의 경험은 신체적 경험과 정신적 경험 또는 몸의 경험과 상징적 경험의 서로 다른 두 종류로 나뉜다.
따라서 자기 영속화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중 하나인 몸은 표준화되고 주어진 형태이며 다른 하나인 자아는 개인화되고 쟁취되는 형태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계승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복제물이나 자신의 일부를 남겨 살아가게 할 것인가? 몸의 복제물을 남길 것인가? 정신의 복제물을 남길 것인가? 신체적으로 재생산하면 계승의 문제를 충족하지만 그 대신 표준화된 종의 형태에 제약된다. 자신을 닮을 수도 있고 자기 피와 조상의 신비한 성질 중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자식에게서 스스로를 영속화하더라도 자신의 내적 자아, 독특한 인격, 정신 자체를 진정으로 영속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는 단순한 동물적 계승 이상을 성취하고 싶어한다. 태고적부터 인간의 독특한 문제는 삶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삶을 특별한 불멸의 차원으로 나머지 모든 유기체를 특징짓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넘어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었다. 이것은 성이 애초부터 금기시 되었던 한 가지 이유다. 성은 신체적 생식의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격상되어야 했다. 온전한 양면적 성격의 측면에서 계승 또는 자기 영속화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랑크는 그리스의 동성애가 지닌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인용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플라톤 말 맞다나 사랑하는 젊은이의 향상과 완벽을 추구하는 남색은 틀림없이 상대방에서의 영적 완성처럼 보인다. 상대방은 이곳 지상에서 자신의 어엿한 계승자 속으로 전이된다. 이것은 자기 몸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즉 젊은이 내면에 있는 영적인 불멸 상징의 의미를 가진다. 동성애가 또 그렇게 의미를 갖는다 할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진짜 왜 그리스에서는 그동안 진짜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저렇게 동성애자가 많았을까? 특히 남성 동성애자가 소크라테스도 남자애인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제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정신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생식, 정신적인 생식 활동 였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생식 활동은 이제 몸으로서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리스인들은 자기 내면의 자아를 자신의 정신 또는 영혼을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각인하고자 했다. 이 영적 우정은 아들을 낳아 자신의 영혼이 그 안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이거죠. 이게 바로 그 설명이죠.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잘 이해하기 힘들었었는데 그리스의 그 이원론적 전통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도덕적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인용입니다. 남색에서 인간은 영적으로 또한 제 영혼의 살아있는 이미지를 수태시켰다. 이 이미지는 이상화되고 최대한 자기 몸과 같은 에고에서 구체화되는 듯하다. 진짜. 자, 여기까지 인용이고요. 이 빼어난 추론 덕에 진짜 빼어난 추론이네요. 천재가 개인 천재가 아니네요. 오토랑크. 우리는 그리스인뿐 아니라 특히 미켈란젤로처럼 개별화되고 창조적인 사람들의 이상적 동성의 동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이것도 좀 체크할까요? 네, 겸손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동성애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식기와 무관하며 최대한 비슷한 존재에게 자신의 재탄생을 이루려는 투쟁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자, 랑크말 맞다나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죠. 자신의 성에서 찾아야죠. 정신적인 거니까요. 네. 정신적인 거니까요. 네. 지금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시도가 완벽한 카우사 수의 기획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기결정, 카우사 수의, 자기결정의 기획을 하는 거죠. 최대한 인간은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자기결정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자, 즉 영적이고 지적이고 신체적으로 비슷한 복제를 완벽하게 개별화된 자기 영속화나 불멸 상징을 혼자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거세 콤플렉스란 자신의 동물 몸이 파산한 카우사 수의 기획임을 아동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몸을 부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 역할을 깡그리 포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도착증은 거세 컴플렉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마찬가지다. 종 동일성에 맞선 초저항인 셈이다. 하지만 랑크는 도착증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전체 그림을 뭉개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더는 고대 그리스인이 아니며 우리 중에서 미켈란젤로는 소수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상적 동기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천재의 지고한 힘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일상적 도착증은 강함보다는 약함에서 비롯한 저항으로 재능의 고갱이가 아니라 재능의 파산이다. 신경증 환자가 덜 된 예술가라면 평범한 동성애자는 더더욱 덜 된 그리스인이요. 탄탄한 힘과 재능이 없는 미켈란젤로다. 도착증 환자는 자신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역환각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하지만 제한된 재능과 힘을 가지고서 애쓰는 서툰 예술가다. 여기서 성적 역할에 대한 여성에게
여기서 성적 역할에 대한 여성에게 집어삼켜지고 자신의 몸에 의해 휩쓸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랑크의 초기 추종자인 F.H. 앨런이 지적했듯 동성애자는 여성과의 차이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이런 차이를 지탱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사실 도착증은 자신을 전혀 개별적인 존재로 느끼지 못하고 정체성을 지탱할 힘이 거의 없다는 바로 그 이유로 개별성을 추구하는 분투라고 말할 수 있다. 도착증은 예리하게 규정된 인격에 대한 빈곤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문제는 그런 주장을 할 초기 발달 훈련을 가장 미흡하게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랑크 말 맞다나 도착증이 자유를 향한 분투라면 우리는 도착증이 일반적으로 자유를 감당할 역량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 의한 분투라는 말을 덧붙여야 한다. 그들이 종의 노예 상태에서 달아나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요. 자기네 본성에서 순수하게 동물적인 측면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 아동기 경험은 몸에 대한 확고한 감각, 아버지와의 탄탄한 동의시, 그들이 종의 노예 상태에서 달아나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요. 자기네 본성에서 순수하게 동물적인 측면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 아동기 경험은 몸에 대한 확고한 감각, 아버지와의 탄탄한 동의시, 자신에 대한 강한 에고 통제, 미더운 대인 관계수를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요소를 성취해야만 자기 망각적 방식, 가로 열고 그를 소멸 불안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방식, 가로 닫고 그로 종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종합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종 표준화 위협으로서 섹스의 의미를 극복할 방법이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방법은 자기 확신과 통제보다는 대부분의 방법은 정견아, 안 돼. 대부분의 방법은 자기 확신과 통제보다는 절망과 재주의 스펙트럼에 놓여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 가장 숭고한 방식은 물론 사랑의 경험에 있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상대방과 총체적으로 동일화되어 분리, 무력함, 몸을 마주한 불안한 자기 인식의 위협을 제거한다. 연인은 기쁨과 자기 망각적 충만함에 빠져들어 자신을 내어주고 몸은 신격화를 위한 귀중한 매개체가 되며 자신은 다름 아닌 종 동일성에 대해 참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표준화된 몸이 사랑의 결합을 허용하기에 이를 감사한다. 하지만 이상적 사랑이 없어도 인간은 강한 육체적 욕망에 굴복하여 자기 망각적 방식으로 스스로를 휩쓸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종은 자신의 고유한 내적 자아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다. 남근적 자기애와 색정증이라는 형태의 질환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색정증이 뭐지? 색정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색정증?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은데. 색정증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정신질환이다. DSM-5 기준으로 망상장애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성욕이 과다한 증상인 성욕과다증, 성적 행위에 대한 중독인 성탐닉, 외부 자극 없이 성적 흥분이 나타나는 지속성 성환기증 증후군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색정증은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망상장애의 일종이고 성욕과는 큰 관계가 없다. 색정증. 남근적 자기애와 색정증이라는 형태의 질환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색정증 환자는 좀 종동일성에 격렬히 빠져들어 그 속에 고스란히 잠기는 듯하다. 이렇게 하면 자아와 양면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종종 이것은 정신분석학에서 역공포적 태도, 즉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불안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끌어안는 행위라고 불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프롬이 훌륭히 추론했듯 여러 형태의 가학 피학증에서 이 행위는 몸의 진실에 뛰어드는 것, 신체적인 것을 현실의 주된 영역으로 긍정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분열성 환자는 종으로서의 몸과 연관된 불안이 너무 커서 심지어 성교 행위를 하는 중에도 스스로를 몸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몸의 쇠퇴에 맞서 자기 내적 자아의 신성함을 지킨다. 매춘부도 자신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비참하다고 느낄지언정 개인적 정체성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이런 종류의 자아, 몸 분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조현병에 걸린 한 소녀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여기 오는 길에 강간당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적 정신의 초월을 몸으로부터의 전염에 대한 완벽한 해방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우리는 조현병이 인간 조건의 최전선임을 진화가 우리에게 얻는 양면성의 문제에 대한 자포자기식 해법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자포자기는 희화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괴테의 말을 비틀자면 인간은 자신의 몸을 던져버려도 그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살아있는 동안 종으로서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켈란젤로처럼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조차 우리를 인간 승리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채우는데 그보다 못한 존재들이 자신의 몸을 끌고 인생을 살아내며 이 몸을 이용하여 남과 교류해야 하는 안쓰러운 노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이 너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태도들이 종종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거는
이따 보면 더 멘트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편 음란물 대상과 극화 남녀춘이 총체성. 남녀춘이는 설명했습니다. 남녀춘이는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동시에 달고 태어나는 인간, 그런 증상,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현상이 있다. 남녀춘이 총체성, 자아와 몸, 강함과 약함, 결정론과 개인적 자유 등의 문제를 이해하면 절편 음란증 환자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조금만 탐구해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절편 음란증에서 가장 매혹적인 영역임에 틀림없다. 절편 음란증의 주된 수수께끼 중 하나는 그 대상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구두나 코르셋, 가죽과 모피, 심지어 의족의 의미가 무엇인가였다. 프로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절편 음란증의 대상이 매우 특별한 음경, 즉 어머니의 남근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고집했다. 절편 음란증이 남근, 질, 똥 등의 부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절편 음란증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며 각 환자에게 저마다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절편 음란증 문제의 진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절편 음란물이 성행위에서 불거지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스는 이를 빼어난 필치로 밝혀냈다. 그의 연구와 그린 에이커의 훌륭한 후속 논문 덕에 절편 음란물 대상을 새롭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절편 음란증이 성행위의 불안을, 종으로서의 기능이 상징적 동물에 가하는 위험을 나타낸다면 절편 음란물이란 일종의 주술적 부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절편 음란물 대상은 동물성을 초월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표준화되고 단조롭고 지상의 얼매인 몸으로부터 인격을 해방시키는 주술적 수단이다. 이런 해방은 성행위를 할 용기를 인간에게 선사한다. 그는 동물적 방식으로서의 성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이미 상징적으로 초월했기 때문이다. 절편 음란물이 동성애를 막아준다는 프로이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그것은 남근이어서가 아니다. 아마도 보스 말 맞다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절편 음란물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보스는 자신의 환자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절편 저한테는 패티시가 저는 특별히 패티시가 없는 것 같은데. 성적 패티시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할 수 있나? 아무튼 뭐 약하다고 해야 되겠죠. 약한 것 같은데 상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과하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인 건가? 아무튼 그런데 이걸 읽고 있으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왜일까요? 네. 자, 인용입니다. 그는 여성용 부추를 보거나 만질 때마다 세상이 기적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다. 처량하고 외롭고 불운한 하루하루 속에서 잿빛으로 무미건조하게 보이던 것이 갑자기 제게서 떠나가고 빛과 마력이 가죽에게서 제게로 분출됩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대상은 신기한 후광을 입고서 나머지 만물에 빛을 뿌리는 듯했다. 우스꽝스럽겠지만 동화 속 왕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인 만화가 이 장갑, 모피, 부추에서 방출되어 저를 완전히 매혹합니다. 여인의 나신이나 장갑 끼지 않은 손, 특히 구두를 신지 않은 발은 정육점에 걸린 생명 없는 고깃덩이 같았다. 사실 여인의 맨발은 그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인이 장갑을 끼거나 모피를 걸치거나 승마용 부츠를 신으면 그 즉시 오만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개인적 차원 너머로 승화되었다. 그러면 그녀는 역겨운 생식기를 가진 평범한 여성의 편협함과 사악한 구체성을 뛰어넘어 초개인적 영역 가로열고 초인과 열등한 인간이 보편적 신성함 속에서 어우러지는 영역 가로닫고 초개인적 영역으로 격상되었다. 아주 패티시에 대해서 잘 설명했네요. 성적 패티시. 이런 뭐 그런 게 종종 왕왕 있다고 저는 뭐 영화라든지 우리 문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책이라든지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조사 결과 앞에서는 보탤 말이 별로 없다. 절편음란물은 종으로서의 고기 덩어리에 주술을 부린다. 비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동물적인 요구는 오만하고 모욕적이다. 나는 몸을 맞닥뜨리며 오로지 그 자체로 오로지 그 살과 섹스에서 주어지는 조건에서 그 몸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보스의 환자가 말한다. 성관계는 인간에게 무지하게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절편음란물은 관계의 성격을 송두리째 바꿈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다. 만물이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뀐다. 몸은 더는 살이 아니요 더는 종의 비개인적 요구가 아니다. 후광을 입고 빛과 자유를 내뿜으며 정말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된다. 그린에이커가 탁월하게 논증했듯 알약과 알갱이도 절편음란물의 형태이며 불안과 몸의 공포를 확고한 주술적 방식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다. 절편음란증은 알약에서 모피, 가죽, 비단, 구두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물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종의 상징적 주술을 부리기 위한 도구를 온전히 갖춘 셈이다. 절편음란증 환자는 절편음란물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며 위협적 현실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자신의 매혹적 기운을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인간은 문화적 인공물을 어떤 형태로든 자연적 현실을 초월하기 위한 부적으로 활용한다. 가우사수의 기획으로서 몸을 버리고 문화적 초월의 새로운 주술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 아동기의 문제가 통째로 연장된 것이다.
프로이트 자신이 언급했듯 절편음란증이 보편적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에서 달 탐사 로켓에 이르는 모든 문화적 고안물은 자기 최면적 장치다. 지독한 제약을 받는 동물이 자연적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매혹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내적 자아가 종으로서 짓눌리면 누구도 완전히 편안할 수 없기에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누구나 약간의 주술을 쓴다. 절편음란물 대상이 부적이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술의 특징을 지닌다. 즉 자신이 통제하려는 물건이 가진 성질의 일부를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즉 자신이 통제하려는 물건이 가진 성질의 일부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몸과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몸의 형태가 각인되고 몸의 냄새를 풍기고 몸의 구체성과 동물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구두가 가장 흔한 절편음란물인 것은 이 때문이다. 구두는 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몸은 아니며 절편음란증 환자에게 거의 언제나 가장 추한 것으로 통하는 부위, 즉 발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발톱이 누래져 천대받는 발과 관계가 있다. 발은 우리의 비천한 동물성에 대한 우리의 자랑스럽고 풍요롭고 생생하고 무한히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내면의 정신과 지상의 얼매인 몸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절대적이고 온전한 증거다. 지인 한 명은 이를 완벽하게 요약했다. 발은 정말이지 한심한 놈이야. 좀 점점 못나지죠. 우리 발은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를 전부 버텨내는 게 발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무게를 버텨내주는 고마운 발. 특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저에게 있어서 이 발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구두가 절편화되는 이유는 두려운 생식기를 올려다보기 전 아동이 마지막으로 보는 물건이 구두여서 여기에 안전히 멈춰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발은 그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일 뿐 아니라 구두라는 그 자체의 충격적이고 초월적인 부정과 대비를 동반한다. 생식기와 젖가슴이 속옷과 딱딱한 코르셋으로 인해 대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로 열고 속옷과 코르셋은 인기 있는 절편 음란물이다. 가로 닫고 추하기로는 발만한 게 없고 대비와 문화적 고안물로는 구두만한 게 없다. 구두에는 끈, 버클, 가장 연한 가죽, 가장 우아하게 씌어진 아치, 가장 단단하고 매끈하고 번쩍거리는 뒤축이 있다. 자연을 통틀어 뾰족한 하이힐에 버금가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문화적 고안물과 대비의 정수가 있다. 구두는 몸과 사뭇 다르기에 인간을 몸과 동떨어진 안전한 세계로 데려다 주면서도 몸과 친밀한 관계를 간직한다. 또한 절편음란물이 부적이라면
그린에이커 말 맞다나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적이어야 한다. 사회학 연구와 지멜의 저작을 통해 우리는 인간에게 은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익히 알고 있다. 비밀제의, 비밀제의, 비밀클럽, 비밀조제법 같은 것들은 인간에게 새로운 현실을, 자연의 일상세계를 초월하고 변형할 방법을 만들어내며 다른 방식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자원을 부여하고 신비한 방식으로 통제한다. 무엇보다 은밀함은 숨겨진 것에 의해 주어진 것을 통제하는 힘. 그리하여 주어진 것, 가로 열고, 자연, 운명, 동물적 숙명, 가로 닫고, 주어진 것을 초월할 힘을 의미한다. 그린에이커가 말한다. 은밀함은 가장 원초적인 수준에서 신체 기관과 신체 과정에 결부된다. 은밀함에는 죽음 공포와의 투쟁이 더 근본적으로 담겨 있다. 말하자면 은밀함은 인간의 탁월한 환각이요, 운명의 신체적 현실에 대한 부정이다. 인간이 젊음의 샘, 성배, 땅속에 파묻힌 보물처럼 운명을 순식간에 바꾸고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변화시킬 전능한 힘을 가진 물건을 늘 찾아다닌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린에이커가 안성맞춤의 사례를 들었는데 나치 독일의 헤르만 괴링은 항문에 숨겨둔 독약 캡슐을 이용하여 마지막 저항의 몸짓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유명한 얘기죠. 괴링 총사령관이었던가요? 뭐 그래요. 나치의 총사령관인가? 이것은 사물의 완전한 역전이다. 동물적 유류성의 장소를 초월의 원천으로, 운명의 여신을 속일 비밀 부적의 주머니로 이용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결국 학문성의 본질적 의미다. 모든 동물 중에서 자신만이 자기가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고 상징적으로 학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의 탁월함 덕에 마법에 걸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의 입증이야말로 학문적 주술로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적 고안물이 주장하는 바다. 신비한 제의 마지막 특징은 극화된다는 것이다. 절편음란증 환자나 그와 유사한 복장 도착자 같은 변태 성욕자가 관찰자를 늘 매혹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장면을 꼼꼼히 정확하게 구성하는데 만족을 얻는 복잡한 드라마를 연출한다. 정확한 공식을 조금만 어겨도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 올바른 말을 올바른 때 내뱉어야 하고 구두를 일정한 방식으로 배치해야 하며 고르셋을 정확하게 착용하고 제어해야 한다. 절편음란증 환자는 성교에서 안전을 기하는데 꼭 알맞은 방식으로 성교를 준비한다. 거세 불안을 극복하려면 사물이 알맞은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이 패턴은 제의의 전체 개념을 요약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문화의 모든 것도 이와 같다. 인간이 만든 형태가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고 길들이고 변형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서 좀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청소도 좀 하고 세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곧바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부 10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